자, 안녕들 하세요. 자,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예상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복습을 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3, 2번에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고 주어지는 힌트가 어떤 것이냐 요것들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출발하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조세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총론단원에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각 조세에서도 출제가 될 범위에 해당하니까 기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문제집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정해진 시간 내에 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엄선을 했습니다. 해서 요건 올해 나올 확률이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선 아셔야 됩니다 하고 강의를 할 거고요. 저랑 강의를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10쪽에 나왔죠.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과세 주체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럼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은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지문의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어떤 조세에 관한 문제냐? 취득세냐? 등록면허세냐? 우리가 지금은 단원별로 문제를 해설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크게 비중이 없지만 실전에 가서는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조세에 대한 문제냐?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문제냐? 과세 대상이냐? 납세 의무자냐? 무엇에 관한 거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요 세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조세에 관한 문제냐? 무엇에 관한 문제고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요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국세에 해당하는 거다. 국세에 해당하는 거다 그랬으면 지방세와 국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국세다 그러면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도 해당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되고 그냥소득세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 이외에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나와 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 두 가지에 대한 건 큰 비중이 없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국세는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교육세라든 게 있고 하지만은 요 네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방세다. 볼게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요. 요 세 가지에다가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다 지방세더라. 끝.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국세, 인지세, 국세, 지방자가 들어가면 지방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역자가 들어왔으니까 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세, 법인세, 국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증여세, 국세, 그 다음 지방자는 지방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따라서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가 지방자나 지역자가 들어가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다 그러면 종부세, 소득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상속증여세. 끝.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지방세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음에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되더라. 요렇게까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방세인 목적세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국세냐 지방세냐를 항상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세를 보면 되죠. 거꾸로 해서 목적세부터 여러분이 체크하다가는 실수를 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 요거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럼 1번 문제에서도 해봤듯이 기억, 지역자가 나오니까 지방세.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 그 다음 지방자가 들어가니까 지방세. 지방자가 들어가니까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교육세도 국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6가지 자료 중에서 지방세를 찾으니까 하나, 둘, 3개가 남았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되든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목적세. 목적세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 시설세 걷어서 요 시설 유지에만 써야 됩니다.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세가 되죠. 그 다음 지방소득세 걷어가지고 지방소득에만 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보통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써야 되느냐? 지방교육시설에만 써야 됩니다.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세가 되겠죠. 따라서 6개 중에서 지방세가 3개가 있고 목적세는 기역과 리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는 시험 때까지 5개를 배웁니다. 5개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건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5가지가 목적세의 전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목적세 답은 2번이 되겠죠. 알아야 될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가 나왔는데 문제는 부가세 연결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항상 독립세 5가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여기에 따라다니는 부가세 연결에 관한 것이 되는데 보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니죠. 2개가 나와도 정답이고 하나만 나와도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옳게 설명한 건 답이 1번이 되네요. 그럼 2번부터는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닙니다마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나왔다 그러면 부가세가 없어요. 물론 감면받으면 농어촌 특별세 부과가 됩니다마는 소득세끼리는 독립세가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는 다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 그래서 부가세를 물어봤을 때는 소득세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연결 자체가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죠.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닙니다마는 소득세는 다 독립세가 해당이 된다. 문제는 부가세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아니죠. 농어촌 특별세가 쫓아다니죠. 그 다음 재산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닌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닌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다음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 위주로 출제가 된다. 해서 부가세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더라. 끝. 이렇게 공부하시고 소득세는 쫓아다니는 건 지방소득세가 있지만 소득세라는 것은 독립세 해당이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5번 문제에서는 부가세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 1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는 것. 꼭 얘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나왔습니다. 이건 조세 우선권이 되는데 우리가 날짜가 빠른 게 우선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 기일이다. 그럼 요건 세금에 대한 날짜죠. 그 다음에 설정 일자다. 그러면 설정 일자는 채권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조세의 법정 기일과 채권의 설정 일자에 대해서 빠른 게 우선권이 있죠. 요건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설정 같은 것도 어떡합니까? 미리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중에 내가 전세 들어가 살고 있는 곳이 경매에 나왔을 때 내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죠. 해서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럼 세금이 우선하고 설정 일자가 빠르다. 그럼 채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이건 다 아는 상식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 법정 일자와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 항상 우선하는 조세에 관한 게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럼 항상 우선한다는 건 시험에 힌트가 나와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보다는 설정 일자가 빨라도 얘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그럼 이건 뭡니까? 설정 일자가 법정기일 이전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법정일보다 전세권 설정이 빠르니까 전세권 설정이 우선해야 되는데 얘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따져볼까요? 자, 2022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설정은 언제 하느냐? 올해 하는 거야, 올해. 근데 그 재산에 관한 것은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은 올해 하는 거야.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이라는 건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앞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오래 하는 거고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세금이 올해
저당권 설정한 것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은 뭐가 있냐? 우리가 정규 강의 때도 배웠습니다.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 패밀리다 그러면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들. 첫째, 재산이 있으면 뭘 냅니까? 재산세. 재산세 쫓아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물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패밀리다 그러면 5가지인데 시험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안 나왔죠. 4가지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얘도 똑같죠. 상속받은 재산은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설정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으니까 우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요 자동차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은 올해 하는 거고 이 자동차는 예전부터 보유하던 거니까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즉 재산세 패밀리에 대해서는 설정일자와 관계가 없이 항상 우선한다는 것. 왜 항상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 재산은 올해가 아니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니까 올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보다는 날짜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소득세, no. 종합소득세, no. 종합부동산세, 여기 나와 있죠. 맞고요. 취득세, no. 등록면허세, no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힌트가 나옵니다. 일부러 앞에다 페이크를 쳐요. 요게 바로 함정이죠. 그러니까 미리 앞에다 깔아놔요. 어느 날 전에 어느 날이다. 뭐가 날짜가 빠르다. 주어져.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을 때는 항상 그 재산에부터 읽으면 편합니다. 이게 안 나와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저당권, 전세권 설정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재산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니까 올해 설정한 것보다 우선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지금처럼 항상 우선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하고 출제될 수가 있죠. 항상 세법은 두 갈래길이니까.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되죠. 그 다음 7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험에서 실수만 막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1번 보죠. 1번은 압류와 담보가 나와 있을 때, 압류와 담보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죠. 압류 채권이 담보보다 우선한다. 아니죠.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나왔네요. 또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 그러니까 이 재산세 패밀리 얘기하죠. 그럼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선한다고 그랬죠. 왜? 담보 채권 설정은
오래 하는 거고 이 재산이라는 건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재산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근데 우선할 수 없다.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나왔네요. 자, 여기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게 바로 법정기일이죠.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취득세가 법정일자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 우리가 정규 강의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이전의 시. 이전에가 나왔을 때는 두 개가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대요. 그러면 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저당권이니까 신고일이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그렇죠. 저당권이 빠르죠. 그럼 저당권이 빠르면은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보다 우선해야죠. 왜?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으니까 채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 취득세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가 아니니까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패밀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는 법정기일과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빠른 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비용은 강제 집행비용 또는 강제 징수비라는 용어가 되죠. 요거는 우리가 체납 처분비로 돼 있던 것이 용어가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납 처분비로 나올 때도 있고 강제징수비로 나올 때도 있는데 얘들은 항상 1순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는 압류에서부터 유지, 보관, 매각에 이르기까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강제징수비라는 거죠. 즉 네가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들어간 비용이다. 즉 너 때문에 들어간 거야. 너 때문에 들어간 건 항상 우리가 경매가 됐다. 낙찰됐다. 그럼 1순위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수 비용은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항상 우선한다. 왜? 1순위 너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옳은 얘기. 자, 5번은 뭐죠? 또 나왔네요.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패밀리죠. 요 재산세 패밀리에 대해서는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럼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못한다? 우선한다라고 배웠죠. 요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부세와 똑같은 지문이 되겠죠. 해서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즉 재산세 패밀리는 항상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옳은 것은 몇 번이 되죠? 4번. 우리가 강제징수 비용은 국세지방세보다 항상 우선한다. 빚잔치 할 때 1순위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면 용어 정의에 관한 우리가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보통징수란. 그럼 보통징수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방세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보통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서 납세고지서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 말은 뭐냐? 내가 걷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사람한테 야, 네가 줄 때 세금 띄고 줘라. 그리고 세금 띈 건 한꺼번에 나한테 줘라. 남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라고 얘기하죠. 또는 원천징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징수란 해놓고 이 문제는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죠.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징수, 그럼 고지서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특별징수, 편의상. 즉 징수하기 편한 사람에게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편의상이 꼭 나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가산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붙는 벌칙 개념이 되죠. 야, 너 언제까지 신고납부해? 의무를 줬어요. 근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가 붙어서 오죠.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 그러면 가산세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여기까지는 다 맞았어요. 자, 이게 문제 풀이할 때 반전입니다. 세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문을, 옳은 지문을 지겹도록 두세 줄 동안 나열을 해요. 옳은 지문을 읽다가 지치라고. 그리고 뒤에 짧게 반전을 합니다. 뭐라고?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 가산금을 포함한다. 반전이 나오는 문제가 많죠. 우리가 가산세는 조세 일종이 되고요. 세금이죠. 그런데 가산금은 연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 일종이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고 성격이 달라요. 각각이죠. 어느 한쪽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근데 여기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반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읽다 지치라고 옳은 지문을 두세 줄로 나열합니다. 이 정도 읽으니까 옳은 말이네.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붙는 벌칙이고 조세 일종이다. 가산금은 연체이자니까 각각 구분이 돼야지 어느 한쪽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이 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고 그중에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다 세무공무원이라 얘기하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이 돼요? 3번. 그럼 4번 뭐냐? 중과기준세율. 요거는 취득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건 2%가 됩니다. 몇 프로? 2%. 2%면 분수로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0을 얘기하죠. 요건 우리가 취득세 단원 들어가서 또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 일단 알아둘 거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건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몇 프로를 뜻한다? 2%를 뜻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부. 연부라는 것은 할부의 일종이 되죠. 그럼 할부라는 것은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대금은 2번 이상 나눠내는 걸 연부라 얘기하죠. 할부라 얘기하죠. 여기에는 일부가 있죠. 일부는 물건은 가져가고 매일매일 나눠서 내는 것. 월부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내는 것. 연부 1년에 한 번씩 나눠내는 것. 세법에서는 우리가 연부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부의 뜻은 2회 이상 분할해서 내는 것. 이게 할부예요. 그럼 연부다 그러면 2번에 나눠내니까 최소한 몇 년 이상 할부가 되죠? 그렇죠? 2년 이상 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다 2번 이상 나눠내는 거야. 그럼 연부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2번 이상 나눠내면 최소 2년 이상이 할부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년 이상에 걸쳐. 요게 틀렸죠. 그래서 할부다 그러면 2회 이상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걸 할부라 하더라. 그러니까 연부니까 2번 이상이면 2년 이상 할부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 3번 세무공무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여기서 또 나왔네요.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방세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자, 볼까요? 자, 지방자니까 지방세 맞고, 양도소득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세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개는 이제 넉나간 답이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를 보면은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자, 지방교육세는 결정권이 없어요. 자, 결정권이 없어. 얘가 취득세에 따라다닌다. 그럼 얘가 신고니까 덩달아 신고. 요게 재산세에 나온다. 그럼 얘는 보통징수니까 덩달아 보통징수. 부가세는 딸리내기라고 그랬어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방교육세 끝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신고 납부할 때도 나타나고 보통징수로도 한다.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양다리 걸친 건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만 돼야 되겠죠. 그럼 재산세는 항상 고지서로만 징수한다. 보통징수만으로 징수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되겠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다닙니다. 엄마가 취득세다. 그럼 얘도 덩달아 신고 납부가 돼야 되고, 엄마가 재산세다. 그럼 얘도 고지서 날라오는 거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혼자서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방세면서 보통징수만으로 부과가 됐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죠? 5번 재산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입니다. 부가징수에 관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죠. 넌 누구냐? 지방세다. 뭐에 관한 거냐? 부가징수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자, 보죠. 보통징수 또 나왔네요. 보통징수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 나왔죠. 편의상. 근데 그 다음에는 고지서 옳은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한 번 옳게 나왔다. 다음에 나올 땐 틀린 지문 나오니까 각 지문별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신고납부 원칙 아니죠. 보통징수가 원칙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라고 하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대로 해석을 잘 해놨죠. 보통징수는 고지서로 징수하는 거고, 신고납부는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그 다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 그 다음에 일단 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죠.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해서 고지서로 날아온다. 자, 우리가 이건 많이 했습니다. 신고라는 것은요,
기한을 줍니다. 너 언제까지 신고해? 안 했으면은 고지서 날라갑니다. 보통징수. 그럼 고지서에 우리가 가산세가 합해진다는 것. 옳은 얘기.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요. 특별징수다. 특별징수,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둔 걸 한꺼번에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편의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징수에 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죠. 옳은 얘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재산세는 항상 신고 납부 안 돼요. 때 되면 알아서 고지서 보냅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나왔네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징수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넌 누구냐? 지방세다. 뭐에 관한 거냐? 부과,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를? 지방세를. 우리가 제척기간에 대한 거죠. 그러면 제척기간은 요걸 뜻하는 거죠. 사기, 부정한 방법이다 그러면 10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나머지는 5년이 되죠. 그럼 여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무신고. 무신고는 몇 년이 된다? 7년이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 자, 보세요. 나 이 고지서 내용 인정 못해 청구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는 뭐냐? 나한테 고지서를 보낸 사람한테 따져야죠. 나한테 고지서 보낸 사람한테 따지는 걸 이의 신청이라 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해도 맥히지가 않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도 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이게 불복 절차예요. 그럼 불복 절차 한 다음에 요것만 먼저 알아두시면 돼. 이의 신청이라는 건 필수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고지서 보낸 사람한테 따져봤자 맥힐 일이 없으니까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 청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얘는 안 해도 되지만 청구는 한 가지 방법을 거쳐야지, 심사청구 거쳐야지만은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둬도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이 신청 생략하고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틀렸죠. 얘는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나왔네요. 사기,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가 됐다. 자, 일반 무신고는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10% 가산세가 나오죠. 그런데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무신고도 40%, 과소신고도 40% 가산세로 부과된다. 맞죠? 그래서 일단 가산세 나오면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부정 40%. 그 다음에 5번 징수순위 나왔네요. 우리가 항상 1순위는 뭐가 된다? 체납 처분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산금과 지방세가 나왔다. 그럼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수할 때 순서는 체납 처분비가 항상 1순위,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는 가산금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요건 예전에 순서가 바뀌었었거든요. 가산금이 우선권이 있었다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될 때 한번 출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되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이의 신청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 또 나왔네요. 13번 가산세와 가산금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왔죠. 국세의 가산세는 국세 세목으로 하되 국세를 감면, 세금을 감면을 해줄 때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왜? 가산세라는 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벌칙입니다. 벌칙은 다른 조세는 감면을 해줘도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왔는데 고지서상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상 얼마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게 나와서 함정이 요거예요. 고지서. 고지서가 나왔을 때는 언제까지 내세요? 안 냈어요. 안 냈으면은 몇 분의 1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죠. 납부지연 가산세. 만약에 이게 고지서가 아니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2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고지서가 나왔다. 근데 돈 안 냈다. 그랬을 경우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100분의 3이죠. 3%가 된다.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22가 붙는다는 것. 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3이.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지방세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말은 뭐냐? 체납이 됐어요. 그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75의 중가상금을 적용을 합니다. 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는 고지서 나와.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안 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1개월마다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1개월이 밀릴 때마다 10,000분의 75를 붙인대. 이걸 중가상금이라 얘기하죠. 중가상금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옳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지방세가 고지서에 30만 원 미만일 때, 30만 원 미만이면 짠한 거예요. 왜? 세금 금액이 적다는 건 재산세가 적다는 얘기죠. 재산이 적다는 얘기야. 근데 세금이 적은데도 오죽하면 체납했겠느냐. 그래서 3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맞아요?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같이 있다. 이건 우리가 재산세에서 병기고지를 배웠습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납기가 같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으로 인쇄해서 보내죠. 절약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한 장의 고지서의 인쇄는 같이 합니다만은 금액을 적용할 때는 따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총액으로 판단한다. 요게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한 개가 되겠죠. 요거 제외한다. 요거는 100분의 3이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총액으로 한다.
노후 한 장의 고지서에 같이 인쇄할지언정 금액 적용을 할 때는 따로 해야 된다. 그럼 한 개가 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있죠.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빵개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빵개가 있어. 그러면 답은 2번이 되죠. 빵개가 없어.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 해서 문제 푸실 때 실수 안 하시려면은 빵개가 있나 없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거 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좀 쉬었다 할까요?